그 퓨라는 그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 헤테로 고리 화합물이거든요. 요거는 원래 그 무색의 그 용매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화합물인데, 식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식품의 풍미 성분으로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우리의 아주 친숙한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그 발암력이 2000년대 이후에 그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새로운 그 유해 물질로 우리에게 그 다가왔던 거죠. 퓨라는 휘발성 때문에 보통 조리 과정에서 날아가는데 병이나 통조림의 경우 음식물과 통 사이의 공간에 갇히게 된다. 국제암연구소는 화합물의 발암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다. 그룹 1엔 인체 발암성이 완전히 인정된 것이, 2B엔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이 포함된다. 퓨라는 2B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퓨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식약청 발표에서 퓨란 수치가 가장 높았던 캔커피를 대상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퓨란의 양을 측정해 보았다. 캔 뚜껑을 연 직후부터 20분까지 변화량을 관찰했다. 그리고 캔커피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경우를 재현하기 위해 물 온도를 60도씨로 유지했다. 이론상 퓨라는 휘발성이 강해 뚜껑을 열어두면 그 양이 감소해야 한다. 실험 결과 뚜껑을 연 직후 퓨란 농도는 18ppb, 그리고 20분 경과 후엔 13ppb로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퓨란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퓨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취식을 하느냐,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뚜껑을 좀 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식품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 생산 유통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유해 물질이 생겨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기준 설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물질은 기준을 강화를 해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준 설정이 하기 곤란한 물질, 즉 아크릴아마이드랑 퓨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해 물질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산업계와 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감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멜라민에서 퓨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해 물질들. 관계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한 폐병으로 의원까지 포기하고 죽을 날만 받아놓은 아들을 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불어 떨어진 배를 보던 노인은 죽기 전에 배라도 채우기 바라면서 아들에게 밥 대신 배를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몇 주 후 죽을 고비에 놓여있던 노인의 아들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과 의원은 그때부터 배의 탁월한 효능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감기와 천식 같은 질환을 배로 다스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가 어떻게 감기와 천식 같은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경기도 일산의 한 중학교 운동장. 아이들 틈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 야, 뭐하냐, 뒤돌아서! 야, 서로 말을 해야 돼, 코를 해야 돼, 달라고. 그녀는 바로 우리나라 첫 여성 국제축구 심판 이문주 씨. 자, 선생님, 프로축구 할 때도, 심판할 때도, 국제 심판할 때도 먹었던 거야. 회 좀 먹어봐.
경기가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배즙을 나눠 마시는 이문주 씨. 생각 맛이 많이 나는데. 그녀는 왜 물 대신 배즙을 나눠준 것일까? 피로 회복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배즙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마다 제가 많이 추천을 해요. 잦은 해외 출장길에도 그녀가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것은 바로 배즙이다. 이렇게 그녀가 배를 챙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평소 잦은 감기 증세 때문에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그녀. 하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배즙을 먹고부터 감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주 간단하게 바쁘니까 보통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배즙의 효과를 몸소 체험한 이문주 씨. 이제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방법대로 배즙을 만들어 수시로 복용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감기 걸리거나 이랬을 때도 보통 집에서 약을 잘 안 먹었던 것 같고 이걸 끓여가지고 전부 먹였던 거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주셨을 때 그 기침이 금세 또 잠잠하게 또 가라앉고 목이 또 간지럽다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배에 관련돼서는 한 30년 동안을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정말 배가 감기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 최대 배 산지 나주. 보통 초가을부터 10월 중순까지 수확되는 배는 가을을 대표하는 제철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환절기가 되면 단순히 과일로 먹기보다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옛날 동의봉합에도 나왔잖아요. 기관지 천식 같은데 좋다고. 그래서 먹어본 사람은 그 효능을 다 본대요. 예로부터 동의보감, 찬금방, 본초 강목 등 각종 의학 고서에 의하면 배가 가래, 기침, 감기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어 꾸준히 복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배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수분 함량이 많고 당과 식이섬유, 폴리페놀 함량이 많아서 건강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도라지, 생강, 대추를 넣고 끓인 배즙은 가래, 기침이 심한 감기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절기 때 배즙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요즘 건강한 매출의 한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애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기침, 감기에 먹는 배즙은 배와 각종 약초를 넣어 약한 불에서 대여섯 시간 끓여 만든다. 그런데 배가 감기에 좋다면 그냥 먹지 않고 굳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중탕해서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배를 중탕할 때 껍질은 물론 모두 통째로 끓이는데 비밀이 있다. 배를 중탕하게 되면은 배의 과육뿐만 아니라 배의 과피나 또는 과심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추출될 수 있어서 훨씬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좋은 성분들에는 플라보노이드나 특히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폴리페놀 성분들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의 여러 성분 중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폴리페놀은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배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들은 항산화 작용 및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폴리페놀이 면역력에 미치는 실험을 한 결과 배즙을 투여한 쥐에서 그렇지 않은 쥐보다 T 림프구와 항체 생산 능력이 증가해 면역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즙의 폴리페놀이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을 면역을 증가시켜줌으로써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감기나 천식에 나쁜 영향의 물질을 없애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는 수분이